그 초기 불교에 사띠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순간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순간 깨어있다고 하는 사띠, 생각 염자를 써서 사띠의 한자말의 번역은 생각염이에요. 사띠. 생각염. 생각염은 뭐냐면 마음이 현재에 있다는 뜻이죠. 생각염자라는 말 파자를 해보면 마음이 현재에 있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비밀이 하나 나오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것을 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 앞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직관해버려요.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느냐 아니면 직관하느냐. 현재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게 직관이지 생각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과거나 미래는 직관이 안 되고 없으니까 생각을 통해서 불러온다 이거예요. 불러와도 사실은 현재에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바탕은 과거를 불러오건 미래를 불러오건 화면 위에 현재라고 하는 화면 위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현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과거나 미래를 불러오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서 따라서 이미지에 한눈 팔린다 이 말은 현재를 놓치고 과거나 미래로 생각 따라 가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가 그래서 우리들의 집이에요. 존재의 집인데 집을 나간다. 이 말은 생각 따라 과거나 미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 챗 GPT라고 하는 그 AI 인공지능 그 글쓰기 선생님이 나타나서 지금 엄청나게 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재미있는 게 챗 GPT의 모든 나오는 자료는 과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챗 GPT가 과거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그런데 현재는 몰라. 현재에 대한 정보를 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공간은 앞으로 아마 과거의 지식은 챗 GPT한테 많이 뺏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인류의 독보적인 공간은 현재라고 하는 이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에 깨어있다. 이게 의식의 자각이에요. 근데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은 생각에 빨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생각에 빨려 들어가 있으면 중생. 생각에서 나와서 현재에 깨어있으면 부처. 그리고 중생이 되면 이분법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법의 특징은 분별이라서 이분법은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요. 이게 중생은 분별하는 것은 몽키 마인드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를 즉각 이걸 판단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 되면 즉각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벌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나오면 즉각 취하고 버리고가 나와서 몽키 마인드가 자기가 존재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좋다 나쁘다 하게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하게 하고 취하고 버리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 맘대로 되나요? 취하고 버리는 게? 여러분 평생 함께 살던 그 원수를 이게 부모님이든 배우자건 자식이건 손자건 하여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버리거나 취하거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근데 재미있게 중생은 그 재미로 살아요. 그 갈등과 그 고해 혹은 불타는 집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불타는 집에서 곧 천장이 무너질 걸 텐데 그걸 상관없이 그냥 그 재미에서 안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독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생각 중독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생각 중독이다. 자기를 돌아보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번씩 밤에 잠이 깼을 때 참 그때 번뇌 많죠. 그때 아직 눈을 뜨기 전인데도 막 온갖 생각이 그냥 걱정거리가, 특히 걱정거리가 그때는 밀려오거든요. 그 늪에 빠지면 참 괴롭죠. 그 늪 같아. 생각의 늪.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는 견성해야 돼요.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지금 텅 빈 채로 깨어있는, 텅 빈 채로 이 말을 공적이라고 부르고, 전문 용어는 배워두면 좋아요. 전문 용어라는 말은 딱 이게 잡히기 때문에 공적. 자, 의식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의식이 뭔가 신령스러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손으로 잡힌다 안 잡힌다? 그래서 공은 텅 비었다는 말이고 적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공적. 텅 비고 고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신령스럽다. 신령스럽다를 영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령스럽게 이게 안다는 게, 안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자마자 신령스럽게 안다. 공적, 영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공적, 영지. 그러니까 이 공적, 영지가 의식인데, 이 의식의 발견, 공적, 영지의 발견, 이게 지금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돌파하세요. 첫 번째 관문을 빨리 들어오세요. 이 안으로. 의식의 발견. 이건 한번 확실하게 발견해 놓으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 특별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 발견할 때 정말로 이거구나 하고 딱 자기 마음을 쉬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키 마인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간을 봐. 우리들 안에 있는 몽키 마인드가 발견을 해도 긴가민가 끊임없이 의심해요. 몽키 마인드가. 왜 그럴까요? 지금은 김아무개를 지금까지는 몽키 마인드가 지배해왔어. 마음대로 이게 하인 부리듯이 지금 부려왔어. 걔가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성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영성, 불성, 이것이 우리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의식이 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몽키 마인드는 끊임없이 의식이 주인이 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귀에다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교묘한 방법이 있어. 몽키 마인드가요, 의식이 부처니까 우리 다 함께 기회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뭔가가 트릭을 쓸까요? 얘가 술수를 부릴까요? 어떻게 술수를 부리는가? 이 자성이 이게 깨끗한 거니까 현상도 청정합시다 하고 속여요. 우리의 양심에 비춰봐 가지고 내가 속에서 그리낌이 없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하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순수하신 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자기 업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에고가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에요. 실상은 뭐냐? 실상은, 여러분, 실상은 본질은 절대세계고요. 현상은 상대세계예요. 상대세계라는 말은 여러분 본질하고 현상을 구분하는 게 안목이에요. 현상만이 이 세계의 전체라고 하고 살다가 그게 가짜고 생멸한 세계고 본질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진여로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의 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인데 본질의 나가 참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전성한다. 본질을 발견한다. 이게 인간한테 한번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본질을 발견한 그 사람한테 이제 몽키 마인드가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또 속여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현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깨끗하다, 더럽다를 느끼게 만들어서 더럽다는 것을 없애고 깨끗하다는 쪽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업이 보이네요. 그리고 업이 조금 구석구석에 좀 더럽네요. 그러면 나는 이 업을 직면해서 덮어두지 말고 이걸 내가 청소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기의 이 모든 존재의 그 최고 이상으로 삼아서 이게 나의 원력이라는 말은 욕망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원력이에요. 여러분, 이 욕망을 내가 욕망이라는 건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뭘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하겠다. 근데 기왕이면 좋은 걸 하겠다. 이게 이제 원력이잖아요. 근데 좋은 걸 하겠다는 것이 교묘하게 에고가 딱 붙어서 원력이라는 것 뒤에 에고가 붙어서 따라오십니까? 예. 우리로 하여금 소곤거리는 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듭시다. 하늘 세계가 깨끗한 것처럼 땅도 깨끗하게 만듭시다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모든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에고의 욕망이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노와 점수에서 많은 사람이 점수를 현상에서의 청소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바로 에고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약이 뭐냐? 여기에 대한 약이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이라는 말은 A와 B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불이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불이법이란 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월이에요. 수월. 물에 비친 달. 자, 본질은 물과 같고 지금 칠판과 이 글씨랑 칠판과 글씨처럼 물에 비친 달을 보면 물은 바탕이고 달은 거기에 비친 영상, 그림자죠. 맞나요?
자, 본질은 물과 같고 현상은 거기에 비친 달, 보름달이라고 치면 보름달과 같다. 현상은 일렁이고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달이 변화하면 영상도 변화하고 맞아요? 자, 물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다르긴 다르지요. 맞아요? 다르긴 다른데 그 달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을 잡으면 분명히 달을 잡았는데 실제로 잡히는 건 뭘까요? 물이지요. 여기에 지금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달인데 실제는 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의식 속에 있나요? 아닌가요? 의식 속에 있지요.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의식이다. 따라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납득하기 위해서 꿈을 돌아보면 꿈속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꿈이다. 이 말 이해돼요? 꿈속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꿈이다. 꿈이 의식이죠. 꿈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본질인 의식이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인 의식의 그림자 같은 이 삼라만상이 인연따라 이렇게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현상을 잡아도 실제로 잡는 것은 의식이다 이거예요. 이걸 불교 신자들은 18개라고 해서 눈과 눈에 보이는 모양과 만나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눈이 해석한 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눈이 벽을 봤는데 실제로는 벽에 입자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벽은 입자일 거예요. 틀림없이. 입자 상태로 보는 게 아니고 눈이 그 입자를 해석한 것을 본다. 그 해석한 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물 자체가 아니고 그 물 자체를 눈이 해석한 해석을 본다. 물 자체란 말은 칸트 용어예요. 칸트가 봤더니 칸트 시대에 입자가 발견됐어요. 칸트 시대에 입자가 발견되어 가지고 칸트가 그 과학의 성과를 생각해 보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이렇게 매끈하게 보지만 실제로는 입자네. 그러면 입자 자체는 못 보네. 인간 눈의 한계가 현명이 아니니까. 그러면 보이는 모든 것이 입자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눈의 한계에 의해서 눈이 해석한 것만 보네. 그래서 물 자체는 못 보고 우리가 해석한 부분만 본다. 이게 칸트 철학이에요. 칸트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선험, 경험 이전부터 있는 선험, 경험 이전의 형식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이 갖추고 있는 능력, 선험 능력, 선험 형식. 경험하기 이전부터 갖추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지금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비슷하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명쾌하게는 못했지만 어쨌든 칸트도 어지간히 따라온 거예요. 인간은 물 자체는 못 본다. 실제 인간이 보는 것은 물 자체를 어느새 해석을 해가지고 본다. 그걸 찰나간 해석을 해서 본다. 이 말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이 사실은 논리적이잖아요. 이걸 이제 원용해서 본다면,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음 공부를 정화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삼아. 그래서
이 마음을 정화하려고 틈만 나면 고요한 데를 찾아가서 앉네. 맞아요? 그걸 지금 공부로 삼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오늘 공부 잘했다. 그날따라 좀 마음이 시끄러우면 오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냐. 정말 맞죠? 그리고 또 육체를 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뭐, 좋은 환경을 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를 끊임없이 이 육체의 수련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컨트롤 하려고 해요. 아닌가요? 이거는 이분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불이법은 뭐냐? 여러분, 불이법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양은 달라도 공평하게 한 개 바탕인 한 개의 의식이 드러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라서 everything is 식, everything is 각, 감각할 때 각자 있죠. 모든 것이 식이다, 모든 것이 각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본질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이때 심이 의식이거든. 일체가 오직 의식이 만든 거다. 모든 파도는 바닷물이다. 그 자체가. 모양은 파도, 흰 파도지만 그 자체는 푸른 바닷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법이다. 그러니까 불이법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오늘부터 믿음을 가집시다. 뭘 믿는가? 불이법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이분법을 믿을 것인가? 불이법을 믿을 것인가? 해서 만약에 결정을 불이법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순간순간 나의 행동이 이분법에 맞는 건가? 불이법에 맞는 건가가 판명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 정화하는 명분이 원력이래. 여러분, 부처님과 보살님은 깨끗하기만 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나 우리나 본질은 깨끗해요. 그 본질이 현상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요. 본질인 연꽃이 진흙인 현상이 없으면 못 핀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진흙을 연꽃처럼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게 에고다. 지금 진흙을 못마땅하게 하고 이 더러운 진흙을 깨끗한 연꽃으로 만들려고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 이 중생심은, 이 에고는, 이 분별심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걸 뭘 해야 돼. 여기에 크게 속은 사람이 정말 아주 고귀한 청정한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 행동은 안 그래. 한 명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본질은 청정하고요. 본래부터 청정하고 연꽃이고, 근데 그 연꽃은 반드시 더러운 진흙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필 수 있습니다. 이게 불이법의 뜻이에요. 불이법은 본질은 본래 청정하고, 그리고 현상은 상대 세계라서 더러운 것이 없으면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결론, 불이법에 의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번뇌, 부정적인 생각, 번뇌를 어떻게 다루는가 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에고를 항복시키는 방법은 에고가 속삭이는 대로 현상을 깨끗하게 하는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상은 본래부터 깨끗하고 더러움이 섞여 있다. 이걸 현상의 법칙을 혼잡이라고 해요. 혼잡. 이게 현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현상의 법칙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리석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중생이 계속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서운 소리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돼. 깨끗한 게 정화해야 돼. 뭐를 해야 돼 하는 것이 나의 중생을 연장시키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거의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속아 넘지 않는 방법이 지금 불이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못난 점을 바꿔가지고 본질이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나의 못난 점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이대로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못난 현상이 바꿔가지고 본질이 되느냐, 아니면 이 모양 이 꼴 이대로 본질이냐. 이분법은 바꿔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하늘이 깨끗한 것처럼 땅도 깨끗하자 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고, 불이법은 하늘은 원래 깨끗하고 땅은 원래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더러움이 나의 문제가 된다. 이해되세요? 맞아요? 이분법 하에서는 더러움이 나의 문제가 된다. 근데 불이법이 되면 더러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자, 불이법이 된다는 것을 이분법의 사고방식에서 불이법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것을 인간이 성숙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숙에는 반드시 시숙, 시간이 필요하다. 시숙, 반드시 시숙이라는 말을 써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간이 시숙이 되면 때가 되어서 이거예요. 풋과일을 그냥 딸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자, 문제는 답이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지면 문제가 안 된다. 더러움이 이분법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인간이 성숙해지면 더러움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왜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용한다는 말,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대수용사입니다. 여러분, 대수용 삼매, 깨끗함이든 더러움이든 나는 불이법이니까. 불이법은 뭐예요? 이 다른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아야 하고,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나의 지금 일시적인 분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용한다. 바다는 모든 파도를 수용한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 벗어나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구구절절 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지금에 맞춰서 다시 한번 참 정돈을 했는데, 생각에서 벗어나기의 핵심은 역시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은 반드시 견성한 다음에 점수를 하는가. 상황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대수용산매. 대수용산매가 내가 현상에 나는 그릇이 작아서 안 돼요. 본질의 나가 되면 저절로 대수용산매가 되어서, 자, 대수용산매에서는 번뇌적 보리고 중생적 부처고 모든 것이 다 이 한 개 본질을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나툼이고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이 아미타불의 나툼이다. 에밀레 종에 새겨져 있는 하늘 나르는 비천상 아세요? 비천상들이 음악을 다 연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한 인간이, 자, 좋은 것을 수용할 때는 그런 축가가 안 일어나는데,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그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하고 정말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인간이 수용할 때,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불보살이 나툰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이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까먹으니까 불이법을 보면, 자, 결론은 이제 마칩니다. 이 모양 이 꼴 이대로 완전해요. 이 모양 이 꼴 이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완전하고 진흙은 진흙대로 완전해. 하나도 바꿀 게 없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감사합니다.